이 연장선에서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일부 댓글에서 기축통화 이거예요. 이 기축통화가 지난 2월 달에 그 대선 과정에서 대선 후보들 간에 텔레비 토론을 하는 과정 속에서, TV 토론 과정 속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 당시 국가 재정 문제 가지고 뭐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과정 속에서 이재명 후보가 한국이 곧 기축통화국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이럴 정도로 경제가 튼튼하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했더니만은 이걸 가지고 그 당시 막 시끄러웠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배경을 이건 제가 전달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그러니까는 신문을 보고, 조중동 신문을 보고 이걸 인용을 한 거예요. 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전경련에서 그 전주에 이런 보고서를 냅니다. 이게 전경련 그러니까는 보도 자료예요. 당시 아마 제가 이거 방송에서도 한 두 번 정도 얘기했을 텐데, 한국의 원화를 기축통화 편입을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편입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다 해가지고 5가지 근거를 쭉 제시를 해요. 전경련에서 얘기했던 거야. 이거를 뭐냐면은 당시에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이런 데서 이것을 그대로 기사화 했었어요. 전경련 원화 기축통화 자격 충분, 편입 때는 113조의 경제효과가 있다. 이런 기사를 썼어. 이게 2월 13일, 12일 이때 기사예요. 전경련 보도자를 보고서는 이거를 2월 14일인가요? 그 대선 후보 토론이? 그때 이 신문 기사를 인용을 했던 거야. 이재명 후보가. 근데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는 뭣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원화가 기축통화 자격이 있다고 이런 얘기 했다고 본인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만큼 그러니까 우리의 재정이 튼튼하다는 것을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한 분이거든요. 예? 그럼 이게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근거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따지려면은 전경련한테 가서 따져야지.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처럼 보도한 데 가서 따져야지.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경제는 그러니까 경제도 모르면서 한국 원화가 그러니까 기축통화 막 공격을 했었죠.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렇게 수준 이하합니다. 수준 이하야. 자기들의 정파적인 목적을 위해 가지고 자기가 뱉은 말도 다시 자기가 부정을 하고 이런 식의 참 진짜 저는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 이재명 후보가 왜 이런 발언을 하게 됐는가를 배경을 설명을 해주니까는 최백은 교수도 같이 그러니까 원화가 그러니까 기축통화 자격이 충분하다 이런 얘기 했다. 진짜 이거요. 제일 먼저 얘기한 건 누가 했냐면요. 블룸버그 통신에서 2015년도에 이걸 보도를 합니다. 블룸버그 뭐 그냥 기사 썼겠어요? IMF 내에서 지금은 5개 통화가 기축통화라는 용어는 제가 그랬잖아요. 이건 제도적인 용어가 아니라고. 소위 말해서 이 핵심 통화들, 중심 통화들로서 5개 통화가 있는데 만약에 이걸 더 이제 확장을 한다면은 거기에 이제 가능성이 있는 통화가 한국의 원화, 싱가포르 달러, 그 다음에 캐나다 달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이 그러니까는 원화가 6번째로 가장 가능성이 있다는 이러한 보도가 블룸버그 통신에서 보도가 나왔었어요. 이걸 5년에 한 번씩 이걸 재검토를 하거든요. IMF에서요. 5년에 한 번씩.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는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던 2020년을 건너뛰고 2021년 얘기가 막 2022년으로 검토가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전경련에서 그러니까 이 문제를 끄집어냈던 거예요. 끄집어냈던 거야. 해외에서 IMF에서 이렇게 이 한국 원화를 높게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도 내부에서 검토를 해보니까는 자격이 되고 그러니까는 한번 추진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전경련이 했던 거예요. 전경련이 한 거고 이거를 조중동이 기사로 쓴 거야. 전경련 보도자료를 그대로 보고선요. 그거를 인용을 한 거고 이재명 후보는. 근데 그거를 이재명 후보가 혼자서 그러니까는 상상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걸 내용을 왜곡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재명 후보가 그런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 저를 가지고 또 최 교수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또 얘기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식한 사람들입니까? 참 무식하다 못해 참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에 아직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는 게. 예? 자, 그래서 이건 뭐,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가면서 이 기축통화의 자격 요건을 가지고 IMF에서 그어야 된 것을 소개까지 하고 했었어요. 자, 이거 정도로 그 댓글에 있는 얘기는 그만하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그러니까 뉴스, 좀 주목할 만한 뉴스를 제가 밴 뉴스하고 굿 뉴스를 제가 이렇게 좀 이제 그랬습니다. 소개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뉴스 공장을 금요일 날에 나가기 때문에 이 뉴스 해설을 못했었기 때문에요. 한국경제신문에서 한국경제 그 자매지 매거진 한경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선진국도 위험지대, 최악의 경기 침체 온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 첫 번째 이제 이 기사로 뭘 했냐면 영국의 헛발질에 세계 경제가 혼돈에 휩싸였다 이런 거였어요. 세계 경제가 혼돈에 휩싸였다. 예?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은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파운드와의 급락은 영국의 국가부채 상환이 그만큼 어려워질 수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무엇보다 파운드화는 준기축통화다. 예? 이런 얘기를 이제 그러니까 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지금 영국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영국의 이 문제가 왜 생겼다고 했었습니까, 제가요. 법인세를 그러니까 이 감세 정책을 들고 나왔잖아요. 리즈 트러스 새 보수당 정권이 여성 리즈 트러스 정부가 감세를 들고 나와가지고 이 문제가 터졌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감세를 하라고 그동안에 계속 부추겼던 게 한국경제신문 아닙니까? 한국경제신문 아니냐고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세를 그러니까 지지하는 게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들 아니냐고요. 참 본인들이 이런 기사 쓰면서 좀 창피하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그다음에 동아일보에서는 이 논설실장이라는 분이 칼럼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누가 한국을 인도네시아보다 취약한 나라로 만들었는가? 예. 그러니까 지금 보수 언론들에서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취약한 나라가 되었는가? 그리고 다시 떠오르는 환란의 악몽. 원화가 동남아국 통화보다 불안정하다. 이거 제가 얘기했던 거잖아요. 예? 예? 블룸버그에서도 얘기했지만 블룸버그에서도 아시아에서 가장 취약한 통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필리핀이나 태국보다도 더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많이 하락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데이터로 보여드렸잖아요. 미중 신냉전에 낀 처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거 제가 주장했던 거잖아요. 예? 우리나라 무역 적자 때문에 특히 무역 적자를 주도한 것 중에 한 중요한 요인이 대중무역 적자가 5월 달부터 그러니까는 대중무역 적자가 중국에 대한 무역 수지가 적자로 전환하면서 외환보유고 감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그러니까 이 신뢰성을 약화시키면서 그렇게 됐잖아요. 위기의식 없는 정치가 위기를 조정한다. 이거 제가 그동안 했던 얘기를 동아일보 논설시장이 칼럼에서 이런 걸 썼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통령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조중동이 만들었잖아. 예? 동아일보가 이런 거 쓰려면 자기들 먼저 반성문부터 쓰고선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가 이럴 줄 몰랐어요? 몰랐다면 이거는 언론이 자격이 없는 거고요. 참 근데 윤석열 정부 얘기하기 싫은데 얘기도 하기 조차도 싫은데 보면요. 참 우리나라 여기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으로 그거잖아요. 각계 각 분야에 최고의 전문가를 앉히게 되면은 자기는 몰라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요. 근데 각계 각 분야에 자기가 알고 있는 최고의 전문가를 갖다 앉혔어. 근데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냉정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보수가 너무 실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수가 과거에 20세기 때는요. 보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부패를 하더라도 유능하다 이런 말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진보는 좀 무능하다. 예? 좀 이제 그러니까는 뭐 소위 말해서 청렴하고 그러지만은 무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프레임을 짰었어요. 근데 보수는 지금은 이 부정과 부패 화신인 거는 변화가 없는데 무능도 해. 지난 이명박 정부 때가 언제입니까요? 2012년에 끝났잖아요. 이명박 정부가요.
2008년부터 2012년에까지요. 10년 전이잖아요. 10년 동안 어떻게 우리나라 보수는 공부를 그렇게 안 해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 10년 전에 했던 얘기를 다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10년 이명박 정부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다시 그러니까 컴백해가지고 하고 앉았잖아요. 아, 세상이 10년 전하고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도 똑같습니까, 지금요? 아니잖아요. 제가 방송에 나가면은, 그러니까 기분 나쁠까봐 웃으면서 농담 반 섞어가지고 상대방, 어떻게 그렇게 10년 전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냐고, 공부를 안 하시냐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요.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보수들이요, 진짜로 너무 무능해. 특히 이 경제 분야 쪽으로 보게 되면요. 너무 무능해. 다른 쪽도 마찬가지지만요. 한국과 인도네시아. 우리가 올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8개월을 놓고 볼 때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가 5월 10일이니까 5월 10일부터 해가지고 한 4개월이 지난 거 아니에요. 4개월과 그 이전 4개월 10일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비교를 하게 되면 진짜 인도네시아보다도 주가나 환율이나 다 우리가 다 그러니까 더 지금 엉망이에요. 엉망이라고요. 인도네시아는 주가가 오히려 그러니까는 윤석열 정부 이후에 상승을 했어. 31% 이상이나. 예? 인도네시아 루피도 뭐냐면은 윤석열 정부 이후에 그러니까는 4.8%뿐이 하락을 안 했어요. 근데 한국의 코스피는 5월 10일 이후에 예? 우리나라 올해 그러니까 코스피 하락의 57%가 이때 다 하락을 했거든요. 예? 57%가. 그러니까 이거 동아일보 조중동이 사실 이 윤석열 정부 만든 거 아닙니까? 만드는데 주역 아니에요. 그래놓고 나서 지금 동아일보가 논설실장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쓰기 이전에 언론도 반성합니다. 이런 글 한 줄 정도는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예? 자,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좋은 뉴스는 요새 MBC가 굉장히 많이 우리가 그나마 우리를 촛불 시민들이 그나마 믿을 수 있는 보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MBC 뉴스에서 이런 게 이것도 10월 10일자니까요. 10월 10일자니까 월요일인가 이렇게 되죠. 다시 번지는 금융위기의 악몽.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2008년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2008년 여름이면 한참 이제 월가에서 그러니까 그 위기가 이제 확산되기 시작할 때입니다. 2008년 여름에 한국은행 발표입니다. 이게 당시에 MBC에 이게 보도가 했던 거를 그대로 비교해서 간 거예요. 7월 말 현재 2008년 7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2,475억 2천만 달러로 전월 말에 비해서 약 6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외환당국의 시장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였던 데다 기타 통화의 전환에 따른 그러니까 시장 안정화 조치라는 것이 외환시장 개입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달러화로 환산하는데 우리가 한국은행이 그러니까 유로화 자산도 갖고 있고 엔화 자산도 갖고 있고 근데 달러화로 환산하다 보니까 이게 감소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6위 수준이다. 이런 내용을 보도했는데 이거 최근에 듣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들 아니에요? 최근에 2022년 가을 한국은행 발표입니다. 이번엔요. 9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167.7억 달러로 전월 말 대비 한 200억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미달러 환산액의 감소로 이 감소에 기인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합니까? 9월 달에 이렇게 외환보유액이 한 200억 달러 가깝게 감소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고에서 세계 8위가 됐습니다. 9위에서 8위가 됐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똑같지 않냐고요. 2008년하고 2022년에 지금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발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너무 똑같지 않아요? MBC가 어떻게 이거를 기억을 해내가지고 이거를 기사로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2008년과 2022년 똑같이 나왔던 게 뭐냐면 무역수지 대규모 적자. 이건 공통적인 거 같은 걸. 이런 거를 기사로 썼어요. 네? MBC가 이게 2008년에 했던 것을 다 기억을 했는지 이거 찾아내가지고 2022년 가을하고 2008년 여름하고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내용이 너무 똑같은 거야. 너무 똑같은 거예요. 네? 이런 기사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